dictate the direction of the market, especially near term. But the key here is that they are programmed by humans, you see, and the equation, a mathematical equation, are programmed by humans. And humans have to program these areas to technical areas based on historical numbers. So when an algorithm, gets down to a strong major technical area, if you will, and the trend of the market is lower, well, those algorithms are going to mathematically kick in and go to that technical area. Period. 지금 영상에서 시장 알고리즘과 개인 투자자들의 휩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트레이더 리치 나쏘입니다. 리치 나쏘는 1965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수십 년 동안 대형 기관의 주문을 직접 집행해온 인물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였던 IBM의 하루 거래량 중 상당한 비중을 직접 처리할 정도로 대규모 주문을 경험했고 기관의 주문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체결되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그런 리치 나쏘가 시장을 볼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V웹입니다. 가격이 특정 지지선을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는 구간, 반대로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밀리는 구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고 뒤늦게 롱과 숏을 따라가지만 거래량까지 함께 보면 실제 힘이 실린 움직임인지 아니면 가격만 움직인 휩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V웹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계산으로 차트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V웹은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이동 평균선은 각 캔들의 가격을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V웹은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에서 거래될 때 거래량이 10개 발생했고 $110에서 거래될 때 거래량이 1000개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평균만 계산하면 두 가격의 중간인 $105가 나오지만 실제 거래의 대부분은 $110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반영한 시장의 실질적인 평균 체결 가격은 $105보다 $110에 훨씬 가까워지게 됩니다. V웹은 바로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큰 금액을 거래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평균 매수가가 시장 V웹보다 낮다면 비교적 유리하게 매수한 것이고 평균 매도가가 V웹보다 높다면 비교적 유리하게 매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웹은 단순한 보조지표를 넘어 기관 주문의 체결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 가격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그럼 트레이딩 뷰에서 기본 V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트 상단에 지표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V웹이라고 입력합니다. 기술적 지표에 나오는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선택하면 차트 위에 기본 V웹이 표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중심선이 V웹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각 캔들의 고가와 저가, 종가를 평균 낸 대표 가격을 구합니다. 그 가격에서 해당 캔들의 거래량을 곱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의 누적 거래량을 나누면 V웹이 만들어집니다. 수식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가격은 V웹에서 큰 영향을 주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가격 움직임은 V웹에서 작은 영향을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격이 순간적으로 크게 상승했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다면 V웹은 가격을 빠르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거래량과 함께 가격이 움직이면 V웹도 그 방향으로 의미 있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V웹은 가격만 움직인 돌파와 실제 거래가 동반된 돌파를 구분할 때 유용합니다. 기본 V앱이 중간중간 끊겨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기본 설정이 세션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장이 시작되면 거래량 누적을 새롭게 시작하고 다음 거래 세션이 열리면 다시 0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션이 바뀌는 지점마다 V웹 선이 새로 시작됩니다. V웹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V웹 선 자체를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격이 V웹 아래에 있는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때 V웹은 가격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선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V웹까지 반등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지 못한 채 다시 밀린다면 V웹 저항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V웹을 위로 돌파하고 돌파 캔들 또는 이후 확인 캔들에서 거래량까지 증가한다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 하나를 넘었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격은 V웹을 잠시 돌파했다가 바로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돌파라면 실제 매수 힘이 부족한 휩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V웹 상향 돌파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가가 V웹 위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롱 포지션 후보로 판단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가격이 V웹 위에 있을 때에는 반대입니다. V웹이 지지선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V웹까지 눌린 뒤 거래량과 함께 반등하면 롱 후보, V웹 지지를 잃고 거래량과 함께 아래로 이탈하면 숏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격이 V웹 위에 있으면 매수 우위, 아래에 있으면 매도 우위로 해석하되 실제 진입은 거래량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V웹 표준 편차 밴드입니다. 기본 V앱 설정에 들어가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V웹 중심선에서 가격이 평소보다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표준 편차로 구현해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 위까지 올라갔다면 V웹 평균 가격에 비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상태로 볼 수 있고, 가격이 하단 밴드 아래까지 내려갔다면 평균 가격에 비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매매 방법은 밴드 재진입입니다. 가격이 하단 밴드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밴드 안쪽으로 올라오고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확정된다면 롱 포지션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단 밴드 밖으로 갔다가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음봉과 거래량이 확인된다면 숏 포지션 후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밴드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 포지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강한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 또는 하단 밴드를 따라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밴드 이탈 자체보다 밖으로 나갔던 가격이 다시 안으로 복귀하는지 복귀 과정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표준 편차 밴드를 세 단계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V웹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밴드까지를 1영역, 첫 번째와 두 번째 밴드 사이를 2영역, 두 번째와 세 번째 밴드 사이를 3영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영역은 시장의 평균 가격에 가까운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가격이 이 안에서 움직인다면 매수와 매도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평균에서 상당히 벗어난 구간입니다. 이때부터는 단기 과매수 또는 과매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3영역은 평균 가격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극단적인 구간입니다. 되돌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강한 추세가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안쪽으로 복귀하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단 3영역을 돌파한 뒤 윗꼬리를 만들고 이 영역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 음봉까지 확인된다면 과도한 상승 이후 평균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숏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단 3영역 아래까지 내려간 뒤 아래꼬리를 만들고 이 영역 안으로 복귀하며 거래량이 증가한 양봉이 확정된다면 롱 후보가 됩니다. 이렇게 다중 밴드를 사용하면 단순히 과매수와 과매도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 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본 V웹만으로도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션 초기화 문제입니다. 기본 V웹은 선택한 세션이나 날짜가 바뀌면 이전까지 누적된 거래량을 모두 종료하고 다시 계산합니다. 주식처럼 거래 시간이 명확한 시장에서는 하루 단위 평균 가격을 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됩니다. 한국 시간 자정이나 거래소 기준 자정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가격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션 V웹은 특정 시간에 계산을 끊고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추세가 세션 경계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연속적인 평균 가격 흐름을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누적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응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장 초반에는 누적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V웹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미 많은 거래량이 쌓여 최근 가격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 V웹이 평균 이상 거래량이 발생한 피벗 구간을 자동으로 정리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가격 구조와 거래량을 번갈아 보면서 반복적으로 반응한 중요한 구간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V웹 알고리즘 프로 JBDJ 버전 1.1을 제작했습니다. 이 지표는 원본 영상에 등장하는 비공개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설명된 연속형 V웹과 거래량, 지지저항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산식과 신호 조건을 JBDJ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한 독자 버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표가 V웹 알고리즘 프로 JBDJ 버전 1.1입니다. 가장 먼저 기존 V웹처럼 세션이 바뀔 때마다 선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BDJ 버전은 특정 세션의 시작 전부터 무한정 누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최근 N개의 캔들만 계속 갱신하는 롤링 V웹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기본값은 최근 100개의 봉입니다.
새로운 캔들이 들어오면 가장 오래된 캔들은 계산에서 빠지고 가장 최근 캔들의 가격과 거래량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세션 경계와 관계없이 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도 오래된 데이터에 지나치게 끌려가지 않고 최근 시장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계속 반영합니다. 파란색 중심선이 롤링 V웹입니다. 가격이 파란 선 위에 있다면 최근 10개 봉의 거래량 가중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면 평균보다 아래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주변 1, 2, 3 영역이 표시됩니다. 이 밴드는 단순한 가격 표준 편차가 아니라 가격의 거래량을 함께 반영한 가중 표준 편차로 계산됩니다. 회색에 가까운 안쪽 구간이 1영역, 주황색 구간이 2영역, 가장 바깥에 상단 빨간 선과 하단 초록선 부근이 3영역입니다. 그리고 차트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초록색 수평선과 빨간색 수평선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평균 이상 거래량이 발생한 피벗 저점을 기반으로 만든 자동 지지선이고 빨간색 선은 평균 이상 거래량이 발생한 피벗 고점을 기반으로 만든 자동 저항선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은 볼륨 프로파일처럼 특정 가격에서 체결된 전체 거래량을 직접 합산한 것이 아닙니다. 평균 이상 거래량이 발생한 피벗을 레벨 후보로 잡고 이후 같은 구간이 거래량과 함께 다시 지지 또는 저항으로 확인되는지를 강도 점수로 누적하는 JBDJ 방식입니다. 비슷한 가격의 피벗이 여러 개 생기면 선을 계속 추가하지 않습니다. ATR을 기준으로 가까운 레벨을 하나 병합하고 기존 레벨과 신규 피벗 가격을 강도 점수에 따라 가중 평균해서 대표 지지선 또는 저항선 하나로 정리합니다. 처음 레벨이 만들어질 때 피벗 거래량이 클수록 초기 강도 점수가 높아지고 같은 레벨을 거래량과 함께 다시 테스트하면 점수가 추가됩니다. 강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선은 더 진하고 굵게 표시됩니다. 반대로 지지선 아래 또는 저항선 위로 가격이 종가 기준 무효화되면 해당 레벨은 차트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마지막 거래량 반응 이후 일정 봉수 동안 다시 확인되지 않은 오래된 레벨도 삭제하고 현재 가격에서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레벨은 완전히 없애지 않고 흐리게 표시합니다. 방향별 활성 레벨 수도 기본 7개로 제한하고 한도를 넘으면 강도 점수가 가장 낮은 레벨부터 정리해서 화면에서 수평선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문제들을 줄였습니다. 즉, 과거 고점과 저점을 무작정 전부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증가한 피벗과 반복 반응을 점수화하고 가까운 레벨을 통합하면서 아직 유효한 주요 구간만 정리해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제 실제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입니다. 가격이 하단 2영역 아래까지 강하게 내려갑니다. 이것은 최근 롤링 V웹 평균 가격에서 아래 방향으로 매우 크게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 영역 아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가 강하면 가격은 바깥 밴드를 따라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 캔들들을 확인합니다. 가격이 다시 하단 2영역 안쪽으로 복귀하고 양봉 종가가 확정되며 현재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격 아래에 초록색 자동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거나 기존의 굵은 지지선에서 반응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 조건이 함께 충족되면 차트 하단에 롱 보조 라벨이 표시됩니다. 현재 코드의 롱 신호는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최근 설정된
봉 안에 가격이 하단 3영역을 이탈한 이력이 있을 것. 이후 종가가 하단 2영역 안으로 다시 올라올 것. 복귀 캔들이 양봉일 것. 거래량이 설정한 평균 배수 이상일 것. 그리고 설정을 활성화했다면 자동 지지선이 일정 거리 안에 있을 것. 손절가는 지표의 파란 V웹선이 아니라 반등 근거가 된 최근 저점 또는 초록색 지지선 아래에 설정합니다. 익절은 먼저 V웹 중심선, 그 다음 반대편 1영역 또는 2영역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단 2영역이나 3영역까지 도달한 뒤 윗꼬리와 거래량을 만들며 안으로 복귀한다면 남은 물량의 익절을 검토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상단 2영역 위까지 과도하게 상승합니다. 이때도 바로 숏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다시 상단 2영역 안으로 내려오는지 확인합니다. 음봉 종가가 확정되고 거래량이 평균보다 증가하며 가격 위쪽에 빨간색 자동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거나 기존의 굵은 저항선에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숏 보조 라벨이 표시됩니다. 숏 신호 역시 최근 상단 3영역 돌파 이력, 상단 2영역 안으로 복귀, 음봉 마감, 거래량 증가, 자동 저항선 근접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손절가는 최근 고점이나 빨간색 저항선 위에 설정하고 익절은 V웹 중심선과 하단 1, 2 영역을 단계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롱과 숏 라벨은 매수와 매도를 강제하는 자동 매매 신호가 아닙니다. 3 영역의 과도한 이탈 이후 평균 범위로 복귀하면서 거래량과 지지 저항까지 확인된 후보 구간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진행 중인 캔들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캔들 종가가 확정된 뒤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값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롤링 기준 봉수의 기본값은 100입니다. 숫자를 줄이면 최근 가격과 거래량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하지만 V웹과 밴드의 움직임도 민감해집니다. 숫자를 늘리면 더 긴 평균 흐름을 반영하지만 반응은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시간 봉별 숫자를 임의로 최적화하기보다 기본값 100으로 과거 차트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본인이 거래하는 종목과 시간봉에 맞춰 한 번에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편차 영역은 기본적으로 1배, 2배, 3배입니다. 자동 지지저항 설정에서는 피벗의 좌우 확인봉 수와 신규 레벨 최소 거래량 배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너무 많다면 신규 레벨 최소 거래량 배수를 높여 평균보다 더 강한 거래량이 발생한 피벗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인접 레벨 병합 범위의 기본값은 ATR 0.35입니다. 새로운 피벗이 기존 지지선이나 저항선과 이 거리 안에 들어오면 별도 선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레벨에 병합합니다. 방향별 최대 활성 레벨은 기본 7개이고 마지막 반응 이후 500개의 봉 동안 다시 확인되지 않은 레벨은 자동 삭제됩니다. 현재 가격에서 15 ATR보다 멀리 떨어진 레벨은 삭제하지 않고 흐리게 표시됩니다. 선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특정 가격의 전체 체결량을 직접 나타낸 것이 아니라 평균 이상 거래량이 발생한 피벗의 초기 점수와 같은 레벨에서 발생한 거래량 재접촉 점수가 누적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형 롱, 숏 보조 신호가 표시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에서 V웹 상향 돌파와 하향 이탈 그리고 롱, 숏 후보 신호를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 버전은 4가지 얼러트 모두 코드 내부에서 캔들 마감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그래도 트레이딩뷰 알림 빈도는 캔들 마감 시 한 번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지표는 지발돈좀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지표를 받아가실 분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그곳에 있는 지발돈좀 지표연구소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오시면 V웹 알고리즘 프로 JBDJ 버전 1.1 소스 코드와 설치 방법, 기본 설정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를 받은 뒤에는 바로 큰 금액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본인이 거래하는 종목과 시간봉에서 V웹 지지 저항과 3영역 복귀 사례를 충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과 지표는 투자 교육과 차트 분석을 위한 보조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리딩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손익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무료 지표는 고정 댓글에 지발돈좀 지표연구소 텔레그램 채널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발돈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